외화 부채가 폭증한다. 대형은행도 불안하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4대 은행의 외화 부채 현황입니다. 2018년 대비 2023년 5년 새에 말입니다. 외화 부채가 무려 53.8% 엄청나게 늘었죠. 749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00조가 늘은 거예요. 102조 5,081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5조 900억입니다. 결코 외화 부채가 적지 않지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외화 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저는 대형은행도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당장 이자에 대한 부담 엄청나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22년 말 1분기에요 1214원일 때 하고요, 2022년 2분기 말 1287원일 때 원달러 환율이 73원 올랐잖아요. 그런데 외환 거래 손익은요 무려 2,874억 원의 적자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저는 이게 말입니다, 1287원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지난 4월 16일에 1394.5원이고요. 지난 5월 10일 기준으로도 1368.3원입니다. 그러면 당장 말입니다, 2022년 1분기 말로 봤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73원이 났는데도 2,873억 원의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요, 지금 100원이 더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100원이 더 차이가 나면. 그러면 다시 그만큼 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은 점차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3분기 말로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1,339원까지도 올라갔거든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50원이 상승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4대 은행의 순손실액은요 6,132억 원이에요. 6,132억 원. 이게 여러분 1분기 사이에 3개월 사이에 2,873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2023년은 보니까 더 크더라. 6,132억 원이더라. 여러분 이거 괜찮을까요? 물론 대형은행이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6천억 1조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강달러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달러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대형은행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요, 손실은 눈덩이가 또 눈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이자 부담을 은행이 할까요? 결국은 말입니다, 대출 이자 높이고 또 예대 마진 늘려서 결국 말입니다, 돈 없는 서민들에게 뺏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결국 말입니다, 대형은행들 입장에서도요, 이게 외화 부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형은행의 2,140억 달러의 외화 부채 4대 은행만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은행으로 잡으면 규모가 더 커지겠죠. 환율이 점점 더 높아지면 해외에서 빌려준 당사자, 채권자들도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돈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면 장기 부채와 단기 부채가 분명히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은 단기 부채가 과거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해외 채권자들이 단기 부채를 그냥 회수해버리면 그에 대한 충격은 이자 부담에서 넘어서서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은행이 불안해지는 그런 사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환의 손익도 중요하지만 환율의 안정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환율의 어떤 불안한 정세 계속된다고 했을 때 대형은행의 어떤 충격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을 드려요. 한 은행만 거래하지 말고 여러 은행을 대형은행도 적어도 3개 이상 거래하면서 분산 예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 불안감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형은행에 한 곳에 집중해서 나의 예금과 적금, 나의 자산을 쏟아 부어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여러분. 분산 예치하는 것도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4대 은행의 외화부채가 275조가 된다는 것은요. 당장의 어떤 불안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늘뛰기를 하는 장세에서 이게 길어지고요. 여기에 단기 외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졌을 때 대형은행의 불안감, 위기감 커지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말입니다. 불안하다. 환율이 불안하고 단기 외채의 회수가 불안하고 그 불안감이 전체 은행으로도 커질 수 있다. 그 말씀 오늘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들이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 여전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